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일부 기사가 났고 거기에다가 제가 살을 더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셈에스의 HBM TC 본드를 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3E에서 실패를 거의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1조 원대 HBM3E의 재고 그거를 털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에 보니까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그때 조금 다뤘는데 셈에스가 후공정 장비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글을 좀 썼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한테서 셈에스 한미반도체의 TC 본드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HBM4 전략 전환과 TC 본드 일정 조정 가능성.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극복하려고 HBM4에서 원시 드램 플러스 하이브리드 본딩을 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한미반도체의 곽동신 회장이 HBM5까지는 하이브리드 본딩 필요 없다. 한미 반도체에 그 TC 본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미 반도체는 HBM6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쓸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는 3월달,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6월달에 HBM4에 샘플을 넣었는데 삼성이 왜 아직까지 못 넣냐는 얘기죠.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본딩이 기술적으로 탁월한 것은 가능한, 그거는 맞지만은, 아직까지 그게 하이브리드 본드 장비의 개발 및 상용화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실제 장비 공급 일정이 HBM4 양산 10종과 맞물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삼성이 원시 D램 지금 잘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량 생산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HBM4를 테스트할 정도의 물량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하이브리드 본딩 이 장비 개발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를 않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럼 하이브리드 본딩을 개발은 계속 해야 되겠지만 HBM4에다가 접목을 하는 것은 일단 보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존의 TC 본드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고성능 TC 본드를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제가 그래서 여기를 써놨죠. 기존 TC 본드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고성능 TC 본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 HBM을 만드는 3사 중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HBM3E 12단의 코어를 통과를 못했고 HBM4의 샘플을 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방향 전환이 있어야죠. 아무리 셈에스가 100% 삼성전자의 자회사라 한다 할지라도 그 장비가 HBM을 생산하는데 안 맞다면은 바꿔야죠. 장비를 바꿔야죠. 계속 그걸 고집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망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게 국내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인 한미 반도체 고정밀 TC 본드가 HBM4뿐만 아니라 HBM5까지 대응이 가능하다. 이제 곽동신 회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삼성이 한미 반도체 TC 본드의 도입을 확대하거나 본격 채택할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거는 군불 때는 이런 기사는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셈에스 TC 본드를 버릴 수 있는가? 셈에스는 어떤 회사냐면 삼성전자의 100% 자회사인데 반도체 장비를 삼성의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비록 지금 TC 본드 같은 경우 HBM 본드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신카와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
왔는데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CMS에서 모디파이 약간의 이제 개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썼어요. 그게 몇 대나 되냐? 100대나 되는 거예요. 약 100대나 되는 걸 가지고 지금 2년 정도 계속 그냥 생산을 했지만 수율에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후공정 장비를 두고 CMS의 기존 TC 본드 일부를 포기하고 일부를 포기하고 한미 반도체 장비로 전환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삼성도 하다 안 되면 막판에는 한미 반도체를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5월, 6월에 한미 마이크론이 똑같은 방식으로 삼성하고 HBM을 하다가 수율이 20-30%밖에 안 됐을 때 한미 반도체 TC 본드를 도입을 하고 뭐 수율이 50%, 60% 지금은 더 나갔겠죠. 그러면서 그냥 2분기에서 엄청난 좋은 실적을 냈던 걸 기억해야죠. 삼성이 고집 쓸 일은 없죠. 그래서 CMS가 일본 신카와에서 가지고 왔던 장비를 전체를 그냥 다 버리기보다는 혼용할 가능성, 그래 일부는 기존의 장비를 쓰고 일부는 한미 반도체를 장비를 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삼성이 기존 CMS TC 본드를 버릴 수 있는가? CMS TC 본드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CMS TC 본드는 HBM3까지 대응 가능한 후공정 장비입니다. 그러나 수율에서 실패했죠. 실패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HBM4는 TSV, 그러니까 이 구멍을 뚫는 게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나 늘어나요. 그래서 정밀도라든가 접합 온도라든가 수율 조건이 CMS의 TC 본드를 가지고는 안 돼요.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CMS의 TC 본드는 접합 정밀도 한계와 공정 안정성 부족이 일부 지적되고 있어요. 특히 삼성의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 실패 배경 중에서 후공정 수율 문제가 제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비를 바꿔야죠. 삼성이 HBM3E에서 12단에서 콜 통과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D램에도 있지만은 후공정에서 수율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손실과 수율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던 거죠. 2분기 약 1조 원대의 재고 손실을 털어버렸죠. 그 털어버린 거는 TC 본드의 잘못인 것이 HBM3의 조기 양산이 실패하면서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후공정 수율 불량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장비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삼성에서도 고민을 할 겁니다. CMS에서도 엄청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반면 한미 반도체의 경쟁력은 뭐 다 입증이 된 거죠. 더 이상 얘기하면 뭐 잔소리죠. 그래 요즘은 또 보면 SK 하이닉스가 하나 세미텍의 장비를 좀 가져오기는 했지만은 그게 뭐 어떻게 생산이 돼서 탁월하게 어떤 수율이 나왔다 이런 후속 기사는 지금 없어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SK 하이닉스가 청주 M15X에서 한미 반도체와 하나 세미텍의 장비를 넣어서 HBM3 12단이나 HBM4를 만들 건데 그때쯤에 결판이 날 가능성이 있겠죠. 한미는 지금 하이브리드 TC 본드 2.5D 3D 패키징용 이런 장비, 고정밀 본딩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HBM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뭐 후공정, 미세공정이라든가 초정밀 뭐 이런 기술력이 점점 그 강점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그 패키징 고객 다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TSMC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한테도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 매출보다 이미 해외 매출이 더 많아졌던 그런 것도 벌써 보도에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삼성이 정말 도입을 할 수 있을까? 삼성이 도입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보도를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HBM4 대응을 위해서 한미반도체의 하이브리드 TC 본드 또는 초정밀 적합 장비 도입은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고집을 쓰지 말고 지금이라도 한미 반도체 장비를 전략적으로 전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이미 한미 반도체가 삼성과 일부 소량 거래 중이라는 업계 루머 수준이긴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 일부 소량 TC 본드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다.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벌써 루머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조만간 CMS 장비를 두고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삼성 라인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고집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12단 HBM3E의 생명 주기가, 사용 시기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도 내년에 생산되는 HBM에 그거 이제 그 공급 계약을 상반기 중에 다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SK 하이닉스가 24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때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HBM4에 대한 계약 소식이 아직까지 안 나오면서 조금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2단 HBM3E의 생명 주기가, 사용 주기가 늘어나는데 지금 콜 통과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한미반도체 TC본드를 가져가서 수위를 높이고 품질을 높여야 될 당면한 과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TC본드를 거부한다는 건 이게 기업 생리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후공정 수율 향상과 엔비디아 대응을 위해서 파일럿 라인 또는 일부 캐파 전환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신문의 보도가 이제 조금 한 발짝 진전된 것 같아요. 여기를 딱 보시면 이미 한미반도체가 삼성과 일부 소량 거래 중이라는 업계 루머도 있다. 요즘 보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저게 딱 뜬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또 좋은 소식이 들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장비 교체 현실적 제약, 위에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장비 수량, CMS TC본드가 100대 이상 도입된 상황이다. 장비 감가상각. 자, 지금까지 HBM, 엔비디아 공급도 못하면서 100대 이상의 이 장비가 감가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예 그냥 전소 처리를 하던가, 일부는 이미 감가 중인 자산 전면 교체 시 손실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당 예를 들어서 한 대당 한 30억이라 그런다 하면 3천억 되겠죠. 그러나 이 지금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을 못하면서 엄청난 지금 뭐 1조 원대 이렇게 막 그냥 재고 손실을 털 것 같으면 3천억 별거 아니잖아요. 과감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캐펙스 부담도 있죠. 한미 장비는 단가가 높습니다. 새 공정 도입 시 초기 수율 확보 리스크도 있어요. 단가가 높다고 아니 더 비싼 HBM을 팔아먹잖아요. 그죠? 라인 구성 변화. 그래서 라인 전체를 전환하려면 공정 셋업이라든가 인력 교육이라든가 검증 등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한미 반도체 장비를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CMS 장비를 범용 HBM 생산용에 재배치하고 한미 반도체는 HBM4 라인으로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범용 HBM? 글쎄요. 지금 HBM은 범용이라 그러면 HBM3나 8단 HBM3E가 되겠죠. 지금 시장은 자꾸 HBM4로 흘러가고 있는데 12단도 아직 못하고 있다면 참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결론 및 전망도 한번 살펴보죠. CMS 장비 전면 폐기 가능성 낮다. 제가 이게 쓴 겁니다. 자산가치, 범용 활용성. 그래서 CMS 장비를 이렇게 범용으로 어떻게 좀 또 CMS는 모디파이를 잘하니까 개조를 잘하니까 이 들여왔던 한 100대의 장비를 다른 데도 또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한미 반도체 장비 신규 도입 가능성 중상. 저는 상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HBM4 대응 수율 개선 필요성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이 HBM4, 5까지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요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그 TC본드 4를 시장에 내놨는데 그걸 도입을 해야 되겠죠. 도입 시점을 한번 살펴본다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하반기 하세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혼용 가능성 매우 높죠. 검증된 장비 확보를 하고 리스크를 분산한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죠. 하여튼 좀 전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CMS TC본드는 HBM3 수준까지만 유효하고 HBM4에서는 대응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자, 요것도 제가 아마 글을 써봤는데요. 삼성전자가 HBM3E를 실패를 인정하고 HBM4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로 역전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지금 곽동신 회장이 HBM5까지는 그게 필요 없다고 하니까 한미 반도체의 TC 본도를 도입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성이 HBM3E 실패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HBM3E를 선제 양산했지만 엔비디아로부터 품질 인증 퀄리피케이션을 못 받았어요. 이 뭐 업계에 다 알려진 얘기죠. 그래서 결국 2분기에 1조 원대 재고 평가 손실을 했습니다. 수율이라든가 신뢰성 문제라든가 또 500만 개미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후공정 수율 이슈, 본딩 정밀도와 접합 신뢰도 뭐 다 이런 것들이 엮여져 있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HBM 얘기가 없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무죄반 거 그거 얘기도 이번 주에 들어서는 그것도 보도가 잘 안 나옵니다.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려고 했던 이 전략도 전환을 해야죠. 자,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는 삼성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존 CMS TC 본드의 한계를 넘어서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기반 패키징 도입을 적극 검토했던 저거를 지금 수정을 해야죠. 문제는 삼성의 문제는 이 문제라는 얘기죠. 하이브리드 본도 개발이 장비가 늦어지고 공급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간다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도 상용화는 HBM4 양산 시점까지 늦춰질 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HBM4 대응이 가능한 고성능 DC 본도를 대안으로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한미 반도체의 TC 본도 4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곽동신 회장님의 얘기가 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겁니다. 앞에 얘기 다 했습니다. 곽동신 회장은 HBM5까지 한미 TC 본도로 충분히 대응이 가다. 그래서 뭐 우계할도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했냐면 닭 잡는 칼로 소 잡을 게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HBM 시장에서 한미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그냥 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그 전략적 선택지가 이제 좁아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더 늦어질 수가 없어요. 하이브리드 본도가 늦어질 경우 삼성전자 선택지는 딱 두 가지예요. 기존 CMS TC 본도의 성능을 보완을 할 거냐, 아니면 외부의 고성능 TC 본도를 도입을 해서 결국 한미 반도체가 유력한 후보로 결정이 될 것인가. 그래서 한미 반도체 TC 본도로 시간을 벌고 하이브리드로 점프하는 이중 전략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들을 제가 블로그에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는 HBM3 실패입니다. 그래서 수율 문제 해결이 급선무고 기존의 CMS 한미 반도체 TC 본도를 혼용해서 쓸 것인가. 단기적으로 HBM4입니다. 이걸 샘플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수율 확보라든가 장비 혼용이라든가 한미의 TC 본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도 높고, 중기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본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 여유를 조금 갖고 하면 되죠. 장기적으로는 HBM5 이후에는 기술 내재화라든가 장비 다변화.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장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은 한미 반도체 장비를 도입을 해서 아주 그 성능 좋은 하이브리드 본딩은 적어도 한 2, 3년 정도 시간의 텀을 두고 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자, 시장 관점에서 요약을 해보면 삼성은 HBM4를 반등의 기회로 보고 있다. 여러 번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반등의 핵심은 후공정 장비 수율이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도에는 지금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한미 반도체 TC 본도로 해서 기회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삼성이 이 시장에서 판을 바꾸려면 한미와의 협력이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이미 삼성하고 한미 반도체하고 소량의 TC 본도를 가지고
여기 벌써 이렇게 이제 까맣게 해놨죠.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루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루머가 아니라 사실이길, 팩트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참 이 세메스하고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TC본도 이야기는 참 끝이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엔 참 어렵지만은 삼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왜 한미반도체 TC본들을 쓰지 않을까? 마이크론이 그걸 가지고 성공을 하면서 지금 굉장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왜 삼성이 하지 않을까?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구독 달팽이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